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시조를 이렇게 썼다라는 전략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어떤 시조 잡법 기본 전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10가지로 나눴는데요. 오늘 5가지 하고 다음에 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적인 소재로 작품을 쓰지 않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봐도 잘 안 찾아진다고. 그래서 푼쿠툼이라고 해서 일상에 틈입하는 실제 혹은 낯설어지는 순간들을 포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냥 그런 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올 줄도 모르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인들은, 작가들은 이제 그런 소재들을 찾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일들 혹은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 내가 어떤 책이나 어떤 것들에서 봤던 것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시로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시적이지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시조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에 있는 작품의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불러볼게요. 목련, 새벽, 어머니, 중록원, 우표남, 추사체, 배롱꽃, 방죽, 군자란, 선운사, 봄동, 다랑시오름, 제비꽃, 정월, 갱년기, 비자림. 우리가 어딜 여행 가거나 책에서 보거나 그러면 이거 작품으로 쓰기 괜찮아 보인다.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고 또 특별한 걸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시인치고 목련 가지고 안 쓴 시인 없을 겁니다. 물론 저는 안 썼어요. 저는 목련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시인들보다 잘 쓸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시적인 소재를 찾지 말고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답은 이미 드렸죠. 일상의 낯설음, 일상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둘째는 저만의 시조 쓰기 전략인데요. 다른 사람의 시집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혹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의 작가의 작품만 읽게 되면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다른 작품으로, 다른 경향으로, 다른 결로 쓰지 못하고 늘 보던 방식, 늘 쓰던 방식으로만 작품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어디서 어떤 책에서 본 말인데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그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시조집만 읽으면 위험합니다. 시집만 읽어도 위험하고요. 다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읽다 보면 좋은 문장들이나 좋은 생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쓰는 것을 10으로 봤을 때 읽는 것은 그의 10배 되는 100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만큼 많이 읽어야 많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작품도 쓰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8살 난 아들을 또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동화책도 많이 읽게 됐는데, 생각보다 동화책도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책이나 에세이집도 요즘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핫한 시라고 하죠. 계속 읽다 보면 그 어떤 문법이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좋은 문장이 있거나 좋은 단어 혹은 좋은 시상이 있다면 그대로 갖고 오면 표절이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변형하고 나름대로 자기로 육화시켜서 그것을 작품으로 묶어낸다면 좋은 시조쓰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소설책이 되게 시적인 소설책 혹은 행간이 넓은 소설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책을 읽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셋째, 쉽게 따라붙은 수식 의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시절 이제 시 합평회에 오랫동안 이제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합평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임곤택 시인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쉽게 따라붙은 수식은 한 단어로 읽히니까 다 삭제하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푸른 하늘, 살포시 눈뜨다, 끝없이 밀려오는 은은한 미소, 깊이 새긴, 정처 없이 떠돌다, 미련 없이 떠나다, 숭숭 뚫린, 비틀비틀 걷는 화창한 봄날. 왜 하늘은 꼭 푸르러야 되죠? 그리고 눈을 뜰 땐 왜 살포시 떠야 되나요? 밀려올 땐 왜 끝없이 밀려와야 되고, 미소는 왜 은은해야 되고, 새길 땐 왜 깊이 새겨야 되죠? 떠돌 때는 정처 없이 떠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한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서술어들입니다. 낭비라는 거예요. 한 단어 읽히기 때문에 수식이 그 서술어가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군더더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를 쓸 때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게 써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이게 한 단어를 익힌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웁니다. 다시 써야겠죠. 조사도 아끼고 저는 어미도 철저하게 아끼는 편입니다. 이 수식 하나가 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사 하나가, 형용사 하나가 그 장 하나를 혹은 그 시조를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단어처럼 읽히는 그런 서술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고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새로운 단어 찾아 쓰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에는 단어인데요. 시조를 쓸 때 컴퓨터를 쓰면 한쪽에 네이버 국어사전 창을 열어놓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작품을 쓰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냥 늘 쓰는 단어예요. 익숙해요. 그러면 저는 그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놓으면 그 밑에 활용도 나오고 설명도 나오고 유의어도 나오고 반대어도 나옵니다. 그럼 저는 유의어를 클릭해서 뭔가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단어를 계속 찾아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요령부득의 단어를 쓰거나 서술을 쓰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대충 말의 뜻, 말의 맛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를 저는 찾아 쓰는 편인데요.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어나 아니면 토속어나 지방어를 쓰면 또 이게 너무 많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해요. 왜냐면 그걸 일일이 또 다 해석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각주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독자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그것까지 다 따라 읽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단어를 찾아 쓰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단어가 가끔씩 걸리기도 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메모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단어를 쓴 작품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썼을 때 작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두 작품의 이미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래 가사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래 가사처럼 강세와 라임을 만드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이 특정한 이 작품은 요 라임을 좀 살려야겠다라고 제가 의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특정한 자음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단어를 반복하거나 특정한 구문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음악에서는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노래처럼 입에 잘 붙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힙합의 랩처럼 특정한 어떤 그 단어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파차름, 뭐 치조음 막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요게 어떤 음가가 이런 효과를 갖고 오지라는 또 찾아봐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서적으로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박기섭 선생님의 그 물의 저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노래로 읽혀요. 잠깐 읽어드리면 수물지에 이울던 꽃 다시금 이울지 않고 꽃 따러 날아간 새 돌아오지 않는다네. 그 물에 돌팔 매질 마라 꽃 다칠라 새 다칠라. 이울던 꽃 이울지 않던 이게 반복되고 꽃과 새가 계속 반복돼요. 꽃 다칠라 새 다칠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노래 가사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졸작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화요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발간된 나의 소년에게라는 시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하늘은 필 듯 말 듯 손 그늘에 드나들고 스치듯 말해도 서로를 흠뻑 적시며 떼쓰는 봄날 봄의 날 소꿉놀이 허밍처럼 우리는 지는 사람, 진다고 흔들리는 사람. 저수지 한 바퀴 돌면 계절 하나 바뀌겠지. 꽃나비 가만 내려앉듯 어깨에 건드는 일몰 한적. 자, 저는 첫 번째 수에서 시옷 음가를 일부러 강조하려고 했어요. 손근을 스치듯 서로를 소꿉놀이. 이렇게 혀와 잇몸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러니까 치조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짝 스치는 느낌,
살짝 발음할 때도 이렇게 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시옷 음가를 반복하려고 단어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봄날, 봄의 날 이렇게 반복하면서 뭔가 제가 좀 말랑말랑한 감정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노래처럼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 둘째 수에서도 일부러 의도했어요. 우리는 지는 사람, 진다고 흔들리는 사람. 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겠죠. 승부에서 지는, 실패하는, 패배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꽃이 지는 낙화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고, 물론 저는 두 가지를 다 의도한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이 통했는지 어떤 행사에서 이제 시노래를 하신 이종록이라는 뮤지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작품을 보더니 야 이거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전략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5가지도 제가 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